안녕하세요. 일본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시작을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오던 일본 문화와 역사 부분의 첫 시간입니다. 오래전에 기록을 해두었던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먼저 구독을 누르시고 오시면 더 배울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일본을 아는 것은 우리가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는 더 그러합니다. 오늘은 만세일계 그리고 천황가의 명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천황의 분류에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남계천황. 두 번째, 여계천황.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천황. 세 번째, 여계천황 또는 모계천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계천황이나 모계천황이라고 합니다. 3번은 양쪽 다 부르고 있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계천황이라 부르겠습니다. 경제강국이자 선진국인 일본에서 천황은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헌법 1조 1항에 명시한 국가의 상징입니다. 또 일본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 대다수 국민의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천황가는 특별한 존재인 만큼 후계자에 대한 논의 또한 특별한 관심사항입니다. 일본은 아버지가 천황이었던 남계 중심의 만세일계라는 천황가의 혈통주의가 그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남성 황족이 부족한 것은 일본 황실 최대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1965년 둘째 황세자인 아키시노 후미히토씨가 태어나고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여성이 9명이나 태어났습니다. 2006년 41년 만에 천황 둘째 아들의 부인이자 며느리 기코 여사가 황실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아들 히사히토씨가 탄생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로 일본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히사히토씨는 나루히토 현재의 천황과 아버지가 되는 아키시노 후미히토씨 다음의 왕위 서열이자 일본 황실 부계의 왕위의 적통을 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는 2번과 3번인 여성 천황과 모계 천황을 인정하는 황실 전범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었지만 히사히토씨의 탄생으로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성 천황, 모계 천황이라는 화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의 황실 후계자에 대한 빨간불이 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황실 전범은 아버지가 천황인 남계 중심으로 천황을 계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천황은 아들이 없기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로 불거진 사안이기도 합니다. 메이지시대 전까지는 역사 속에서 천황은 힘이 없는 그림자 역할이었다고 많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쇼군에게 도장만 찍어주고 철저히 모든 것을 관리당했으니까 그럴만도 하겠습니다. 이름만 천황으로 거룩했지 실질적으로 대우는 작은 다이묘, 그러니까 한국말로 영주급으로서 1만석 정도의 토지를 받아서 힘겹게 살아간 삶이었습니다. 2019년 5월 1일 아키히토 천황의 바톤을 받아서 장남인 나루히토 126대 천황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호는 해세에서 레이와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만세일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지나가야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만세일계란 일본의 황통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혈통을 이어받은 남계를 중심으로 한 혈통이 계승한다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만세일계는 일본 황실의 혈통이 단 한 번도 단절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1867년 이와쿠라 도모미가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만세일계 주장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천황을 절대적인 존재로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탄생한 말입니다. 우리는 아주 옛날부터 만세일계라는 말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메이지 유신 이후 천황을 절대적인 존재로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탄생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부를 없애고 1868년 1월 3일 천황을 앞세우고 왕정복고 쿠데타, 그러니까 천황이 친히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공공연히 더욱 언급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후 1889년 2월 11일 발표된 대일본 제국 헌법의 1조, 대일본 제국은 만세 1계의 천황이 통치한다는 조문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면서 근대 일본 천황은 신성불가침하며 통치권을 총괄하는 절대주의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만세 1계라는 단어를 만든 이와쿠라 도모미는 누구였는가를 짧게나마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메이지시대에 들어와서 일본을 서양을 배우기 위해 약 2년간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이와쿠라 사절단은 유명하죠. 이끌었던 대표였습니다. 일본의 근대화는 메이지 시대가 출발이었고 그 엔진은 이와쿠라 사절단이 철저한 서양 배우기의 보고서로 의해서 메이지 시대에 적용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세 1계라는 말은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서 이와쿠라 도모미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나 만세 1계는 남북조 시대 한때에 천황이 2명이기도 했기에 허구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정통 천황가가 사라지고 막보의 관할하에 힘없는 그림자 천황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서론이 더 길어졌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일본인들도 헷갈리고 있는 여성 천황과 모계 천황의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일본인들도 약 12%만 이해하고 있다는 주제이기도 하니까 재밌죠.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알면 일본인들보다 더 많이 아는 천황가에 잡하게 되겠습니다. 여성 천황이란 일본의 천황 역사 속에 여러 번 있어 왔던 제도입니다. 고대사에 6명이 존재했었고 에도 시대에도 2명의 여성 천황이 존재했었습니다. 총 10대였지만 2명은 중복 제위를 했습니다. 여성 천황이라 함은 아버지가 천황으로서 대를 이어서 딸이 천황에 즉위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요한 용어이기에 복습은 확실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성 천황이라 함은 자기 아버지가 천황으로서, 그러니까 부계로서 대를 이어서 딸이 천황에 즉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천황 직계의 외동딸인 아이코 씨가 즉위하게 되면 천황인 아버지 딸은 여성 천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오래된 역사서 고사기와 일본 서기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일본의 황실은 초대의 진무 천황에서 이번에 즉위한 나루히토 제126대 천황까지 북계, 남계의 혈통으로만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이는 만세일기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세계에서 하나의 일족에 의한 군주 제위의 최장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성 천황이라 함은 자기 아버지가 천황으로서, 그러니까 부계로서 대를 이어서 딸이 천황에 즉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모계천황이란 126대까지 천황의 역사 속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계천황이라 함은 헷갈리기 쉬우나 여성 천황과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모계천황의 의미는 일본 황실에서 가족 전체가 황족이 아닌 어머니만 황족에 속하는 천황을 가정할 때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천황으로부터 결혼 전 여성 천황이 있다면 일반인 남성과 결혼하는 순간 남계 혈통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갓집 혈통에 의해서 후대의 남자나 여자가 천황이 되는, 천황 자신의 남녀 성별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여성 천황과는 전혀 다른 모계 천황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많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법을 개정해서 모계 천황이 용인되면 만세일계 이꼬르 진무 천황에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오는 천황은 남계라는 등식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통적 황통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고 이전 황실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계천황의 의미는 어머니만 황족에 속하는 천황, 외갓집의 혈통으로 천황이 된 것을 가정할 때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실제 필요한 실용적인 제도가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형식적인 제도나마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위로해주는 여러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천황이라는 제도 또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허구라 할지라도 만세일기라는 남계 중심의 전통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곧 우리 살아생전에 여성 천황을 보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유럽의 왕실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남녀 평등이 잘 실현되고 있습니다. 교토통신이 2019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 국민의 81.9%가 여성 천황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국민은 열린 사고를 하는데 반해서 정치 지도자들만 전통이라는 이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돋보기에서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국인들이 일본에 관해서 알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을 찾아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기 누르셨죠? 감사합니다. 사요나라.